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부동산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조금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나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 부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별표 친 부동산 쪽 관련이시면 이렇게 뭐 별표를 5개나 3개씩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니까 음성이 굉장히 작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을 다시 살펴봤더니 음성 녹음 부분이 볼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올리고 나서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한 지가 2,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이슈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승 도시입니다. 네, 일단 목표 체계가 3개 목표가 있고 10개 전략이 있습니다. 네, 목표 1은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이고요. 네, 1-1은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산업의 제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네, 1-2 청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1-3 서울형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1-4 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 집적지 활성화입니다. 네, 목표 2는 경제 주체 간 동반 성장,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위주에서 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활동이 많아야지 국가 경제가 탄탄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양극화라 그럴까요? 네, 차별이 좀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1 공정과 협동의 사회 경제적 활성화, 2-2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네, 목표 3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 경제 실현.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 계층 확대.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 네, 생활 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통한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입니다. 네,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이 핵심 동인인 창조사회로 진화. 네, 정보사회가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 시스템을 통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집단의 창의성과 네, 이런 거는 요즘에 그 유튜브나 그런 각종 SNS에서 보시면 1인 크리에이터라고 네, 굉장히 또 뭐 많은 활동을 하시고 네, 돈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과거랑은 조금 이런 산업 형태가 좀 바뀐 것 같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은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뭐 대기업 들어가라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뭐 1인 기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인 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런데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집단의 창의성이 부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의성은 다양성, 협력과 신뢰, 관용성 등이 활성화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서울시는 창조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네, 제조업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 네, 지식 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창조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의 창조 계층은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하네요. 네,
약 13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직업군 중에 29.5%, 네,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전국 평균인 22.2%에 비해 높지만, 창조계층 비중은 10년 전의 32.5%에 비해 오히려 한 3%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네요. 네, 이런 주석에 달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계층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 교수, 예술, 디자인, 교육자 등이나 지식학적인 부문의 전문가, 의료 전문가, 경영 전문가 등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미국이랑 거의 비슷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군요. 조금 그래도 비슷한 상황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런 비율이. 네,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서울시는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메가시티 중 하나입니다. 메가시티란 단어가 아마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에 한 10몇 개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네, 이런 메가시티는. 그러나 서울시는 세계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고, 네, 경쟁력은 좀 낮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정도가 심하여 외국으로 많이 나가나 보네요. 유의분부진한 상황입니다.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산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위축,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 도달. 예전에는 이제 다른 선진국을 보고 이제 쫓아가는 식으로 그런 성장 모델을 설정했나 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양쪽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감소, 그리고 세계 경제의 경쟁 심화 및 발전도상국 부상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글로벌 차원의 일자리 경쟁 심화 등도 어려운 여건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 효율과 형평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기본 방향.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네, 그동안 서울시는 성장 산업의 집중적 육성, 대기업 중심의 투자 주도형 성장, 인적 자본에 대한 양적 투자 확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품격 있는 세계 도시로의 부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원천은 창의성, 네, 그리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 그리고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축에 있습니다. 도시경제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 간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이 존재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협동조합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를 또 다른 발전축으로 하여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네, 주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창의 계층은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네, 이런 것도 직업 상담사 2급에서 다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표준 직업 분류, 이런 식으로. 네, 1 관리자와 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네, 1군, 2군. 네. 그리고 세계 12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 경쟁력의 평가 결과는 서울시는 22, 부산은 신 64위, 특히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IMD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의 세계 경쟁력 연감조사 결과 2010년 59개국 중에 해외 고급 인력 유인지수 33위, 두뇌 유출 지수, 네,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아니죠. 네, 59개국 중에 이거 어디로 가버렸지? 59개국 중에 33위나 42위는 엄청 낮은 거죠. 네, 유출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네, 아무튼 보시는 분이 잘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고급 인력 유인지수. 유인지수라는 말은 이제
안으로 당기는 그런 힘인 거죠. 그러면 서울로 이렇게 해외의 고급 인력들이 오는 지수가 33위 정도 되는 것 같고, 두뇌 유출 지수, 이제 서울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42위. 네, 인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은 많이 써놨는데 이게 실제로 좀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지향입니다. 서울시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한 동시에 경제 주축한 동반 성장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 경제를 실현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세계인 누구든 와서 일하고 싶은 도시, 시민 모두에게 일자리 기회가 열려있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며 함께 잘 사는 창조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이 창의 계층을 구성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시에 그리고 현재 상용 근로자의 1.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15%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세계 10대 경제 도시로 육성합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를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세 개의 목표, 10개의 전략을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의 실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로 창조 경제 비율,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고용률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조 계층 비율은 2013년 25%에서 2030년 33%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표로 관리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약간 고부가가치를 올리시는 분들이시죠. 뭐 아까 봤듯이 뭐 의사분들 이런 분들 계시고 예술가, 네,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은 2013년 1.6%에서 2030년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네, 고용률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2013년에는 65% 수준, 2030년에는 7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용률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거죠. 저는 직업상담사에서도 이 공식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고취생 이렇게 외웠습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다. 네. 핵심 이슈 2의 주요 지표입니다. 창조 계층 비율 위에서 봤던 내용인데 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2013년 25%에서 2030년에는 33%까지 올린다고 하고 고용률은 65%에서 75%까지 올린다.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계층 비율은 창조 계층 종사자 수 나누기 전체 직업 종사자 수. 그리고 사회경제 일자리 비율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말기업, 자활기업 일자리 수를 전체 일자리 수로 나눈 것이고요. 고용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구를 이제 상상 가능 인구라고 하거든요.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수, 경제활동 가능 인구. 아니, 고용률은 취업자 수인데 이거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취업자 수고, 네네, 취업자 수가 맞네요. 여기 취업자 수고 여기는 총 인구 수고. 그래서 고용률은 취생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고용률은 또 넘어가 버렸네. 고용률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 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네, 총 인구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작아버려 버렸네요. 다시 키워서 네, 목표 1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입니다. 네, 서울은 우리 사회를 창조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수도니까 아무래도 수도가 이렇게 변해 나간다면 다른 주변 도시들에게도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주요 산업에서 창의성이 활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지식 창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창의형 중소 벤처 기업의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산업의 융합화 트렌드에 부응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무한 경쟁에 방임하기보다 다양한 산업과 업체가 공존하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끝까지 와버렸지? 참. 네,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아까 몇 페이지였나? 네, 여기였습니다. 여기. 네, 여기를 읽다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읽었었거든요. 네, 공간적으로는 권역별 산업의 특성화 발전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네, 기존 산업 집적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전략 1-1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네, 산업 융합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융합 연계형 창의 산업 발전입니다. 네, 제품, 서비스, 기술, 학문, 산업 등의 다양한 융합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융합, 다양한 사업 간 융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질적 제고를 도모합니다. 네,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을 결합해서 인터넷 소매업과 관련 기기 제조업 간 연계를 통한 통합 콘텐츠 서비스업, 소재화와 IT 서비스의 연계 등, 네. 제조업과 관광 등 기타 서비스업을 결합하여 의료기기, 화장품, 관광지 연계형 미용 헬스케어 서비스업, 그리고 의료관광산업, 3D 콘텐츠를 활용한 첨단 입체형 전시관 등 질적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질적, 내용, 컨텐츠를 좋게 만든다는 거겠죠. 하드웨어보다는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네, 서울시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서울시 8대 전략 사업만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8대 전략 산업의 현실적인 경쟁력 검토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형 성장 동력 산업을 추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8대 전략 산업 외에 첨단 모바일, 이건 당연하겠죠. 모바일이 예전에는 PC가 엄청 활성화돼서 용산 시장이 거의 PC 시장이었잖아요. 용산이. 그러나 이제 모바일로 바뀌면서 용산 쪽도 지금 좀 활기를 많이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바일이 요즘에 대세라서 지하철을 타보면은 거의 99% 이렇게 거의 모든 분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그냥 핸드폰은 안 보시는 분 한두 분 정도 보이시고 그만큼 이제 모바일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PC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엄청나죠. 네, 동남아 쪽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요즘에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은 미국에까지 막 진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뷰티 산업도 한국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개인 그냥 뷰티 사업을 하다가 어떤 대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 비용으로 받은 돈이 한 400억 정도 받았다고 4천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막 대박 났다고 막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개인 그냥 블로그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의류 판매를 하다가 이제 조금 잘 되니까 뷰티 쪽으로 이제 의류에다가 뷰티를 더해서 이제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제 엄청난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이 개인 그 뷰티 사업장을 그냥 4천억에 주고 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한국의 뷰티 산업도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 네. 뭐, 뭐, 성형하시러 외국인 분들이 또 많이 오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압구정 쪽에 가보면 뭐 성형외과가 뭐 하나 걸러 하나씩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 있겠죠. 네. 그리고 의료관광 등을 네, 서울시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니까 이쪽으로 더 키우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 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1,0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다양한 도시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산업과 MIC, 미팅, 인센티브스, 컨벤션, 이벤트 앤 이그지비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회의고, 인센티브, 컨벤션, 이벤트, 이그지비션 이건 전시고 얘들 셋은 뜻은 비슷하지 않나요? 다. 네, 그리고 관광 ICT,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관광 ICT, MIC 산업과 연계하여 도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체험, 교육, 명소화 전략 등을 통해 다양한 융합 및 차별화 요소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카이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아카이브. 네,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와 연결하여 함께 유지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이 자체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와 연결하여 함께 유지 보관하는 것. 네, 하나 이상의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통합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저장하는 파일을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아카이브, 관광 리소스 등 다양한 도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네, 서울의 구로, 영등포 등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산업유산 생산 현장, 첨단 산업상지 등을 활용한 생산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뷰티 산업 인프라 확충 등 서울만의 독특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네, 수도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광역 차원의 관광 프로그램은 중복 투자 및 과다 경쟁을 지향하고 수도권 관광 상품 및 개발 및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학 연계 활성화를 통한 융합과 창의성 제고입니다. 서울시에는 세계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가 많이 포진해 있고 이들은 서울의 우수 인재 양성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산업 융합 시대의 창조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원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또한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과 같은 오픈 플랫폼 형태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 융합 및 산학 연계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합니다. 네,
전략 1-2번입니다.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입니다. 네,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 지원입니다. 네, 중소기업은 고용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 부조화의 주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인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포괄하는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기업은 융합 생태계에서 정보, 기술, 협력, 수익 배분, 분쟁 등을 조절하는 플랫폼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네, 대기업은 어떤 플랫폼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중견기업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R&D, 연구개발이죠. R&D 지원 확대, 유망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입 자원, 강소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대도시권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입니다. 대도시권은 사람, 자원,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창업 초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보유합니다. 창업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이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기업들의 성장도 돕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에게서의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청년 창업 교육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벤처기업과 연계한 멘토링 강화 및 글로벌 창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 거점별로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형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시니어 창업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합니다. 제가 몸이 조금 그래가지고 약간 독한 그 진통제를 하나 먹었더니 약간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발음도 약간 꼬이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제 공부하면서 읽는 거라 네. 혼자서 그냥 이 지루한 글을 읽으시려면 힘드시니까요. 뭐 제가 읽는 거를 그냥 뭐 이어폰 끼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화면과 함께 제 음성까지 들으시면 조금 더 뭐 이해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음이나 이런 게 조금 제가 부정확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한 20대 때는 되게 그 힙합을 좋아해가지고요. 지금도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뭐 엄청 빠른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빠른 그 힙합. 네. 예를 들면 타이거 제키, 뭐 MC 스나이퍼 이런 분들. 네. 외국 힙합 가수분들은 영어로 힙합을 하시니까 좀 따라 부르기가 많이 힘들고요. 거의 국내에 좀 유명한 힙합 가수 노래들은 거의 다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발음도 꼬이지 않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40대가 가까워오니까 혀도 이제 좀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힙합 박자 따라가기도 좀 힘들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네 자금 및 신용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외 판로 지원 확대 등 전 주기적 종합적 지원 강화가 요청이 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소비도 하고 소비가 돼야 상권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창업을 준비 중인데 창업해서 뭐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취업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그 기업이나 일자리에 꼭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적성에 맞는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1-3입니다.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 융합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산업 분야의 선별을 통한 집중적 육성 방식보다는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서울시의 제조업 기반 일정 수준 지속 유지. 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성장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조업 기반은 일정 수준으로 그냥 지속하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고, 네, 서울시 노동 집약산업, 의류 봉제, 귀금속 가공, 가구, 신발, 뿌리 산업 등과 지식 집약 산업, 전자 정밀 가공, 의약 바이오 등의 고용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야는 고용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다양성과 대도시권 창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 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일정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네. 그러니까 더 고용 비용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유지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네. 패션 디자인의 경쟁력도 디자인의 신속한 상품화에 기반을 두고 기존 노동 집약산업 또는 전통 산업의 문화 디자인과 연계한 차별화, 지식 기반화, 문화 상품화 전략도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은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기존의 산업 및 특정 개발 진흥 지구,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영도 지역, 지구, 네, 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이 특정 개발 진흥 지구는, 네, 여기에, 네, 하나 중입니다. 지구, 영도 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권장 업종 활성화보다 대규모 지역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기존의 산업과 특정 개발 진흥지구는 네, 지역 내 권장 업종 활성화보다 대규모 지역개발 위주로 계획이 되고 네, 이쪽은 또 대규모로 계획이 되나 보네요. 네, 지구 내 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 네, 용적률을 많이 이제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이제 뭐 감정평가상 용어에서는 건부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땅의 가치는 거의 용적률이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땅이 있고 용적률은 이게 최적이 얼만큼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건물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용적률인데 층수가 올라갈수록 뭐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임대 그 월세 수입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부동산 가치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인센티브 등도 제공해주고 네. 이런 지구를 지정해 놓고 이 지역을 이제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인센티브 등도 주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입주 중인 영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물리적 환경 개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입주하시는 사업자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나 봐요. 이제 건축주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겠죠.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뭐 이렇게 층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각 층으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임대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임대 수익도 올라가게 돼서 건축주분은 괜찮은데, 네, 입주 중인 영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뿌리산업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지구 내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구에 이렇게 입점해 계신 분들 위주로 건축주가 아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축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상향식 방식이란 이렇게 제일 하부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서 이렇게 상부 부서로 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용적률 완화 등
개발 중심의 인센티브에서 네, 이렇게 변모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네. 일방적인 획일적인 용적률 완화 등 개발 중심의 인센티브에서 네, 임대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네, 그래야 영세 사업자분들한테는 좀 실질적인 네,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단순히 이제 거의 건축주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건축주만 좋은 거죠. 네. 네, 개발 방식에서는 네, 보통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건축주 분이나 임대인 분이 약간 힘이 센 경우가 많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영세 사업자, 네, 이분들을 보호해서 이런 바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바닥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부터 그냥 막 키워놓고 뭐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이런 경제는 좋지 않은 경제니까요. 네, 개발 방식에서는 네, 대규모 이주와 장기간이 필요한 전면 철거보다 네, 그렇죠. 전면 철거보다 네,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소복형 정비 기법을 적용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저기 부동산 하게 돼서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 그런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제 정부의 정책은 신도시 혹은 대규모 택지 개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요. 소규모로 뭐 이런 대규모 택지가 있더라도 소규모 단위로 뭐 지역지구 단위로 뭐 이를테면 쪼개서 부분 이렇게 개발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전면 철거보다는 네, 뭐 이렇게 대지에 노후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얘를 부시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을 살리면서 그 기존의 느낌을 살리면서 뭐 새로운 어떤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약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성수동, 네, 그쪽에 가보면 건대역 근처에 예전에 쓰던 창고를 카페로 예,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뭐 유명한 카페 다 아시겠지만 가보니까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폐가 같기도 하고 폐가 와 진짜 막 불 끄고 사람이 없으니 그냥 폐가 같은 느낌인데 불 켜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완전 신축보다 오히려 더 뭔가 클래시컬하기도 하면서 예,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뭐 이런 제가 건축가를 전공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건물이나 건물 디자인이나 그런 걸 보면 제가 좀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이런저런 이제 이쁜 건물들이나 카페를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했고 개발 방식에서는 네, 대규모 이주와 장기간이 필요한 전면 철거보다 이럴 경우에는 네, 뭐 감정평가사 제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네,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감정평가사가 이제 보상 지역에 나가서 네, 보상금을 평가할 때 보상금을 너무 많이 평가하면 이제 국가 예산이 예, 또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런 계획을 실시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이제 조금씩 쪼개서 소규모로 네, 그리고 완전 전면적인 재개발 신축보다는 약간 재개발하는 식으로 네, 한다고 합니다. 네, 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 집적지의 활성화입니다. 네, 주요 거점별 R&D 기반 집적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운영. 네, 서울시 주요 권역별로 연구개발 시설과 기관을 집적하여 모아서 네, 어떤 연구 단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네, 혁신 클러스터화하고 권역별로 종합적 R&D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 연구 또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의 거점별
네, 거점별로 융합 공간 마련을 지원합니다. 어떤 권역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권역별로 어떤 거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융합을 해서 뭐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유수 연구소 유치 및 연구 인력과의 교류를 확대합니다. 네, 중공업지역 산업 활성화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공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40.6%를 차지하고 있으나 네, 그냥 뭐 이런 지역 지구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만 살짝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법제처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네, 국토의 계획 및 용해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뭐 용도 지역, 중공업 지역의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법제처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국토계획법 제36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2018년 2월 6월 12일 네, 공포일자 시행일자는 9월 23일이면 아직 안 됐는데 곧 시행될 거니까 네, 이걸로 최신 법령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조 요점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화면 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위로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위로 용도 지구 네 용도 지역 네 36조 맞네요. 네, 중공업 지역은 이렇게 공업 지역 내에 또 세분화가 되거든요. 이제 시행령으로 세분화가 될 텐데 네,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네,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관련된 시행령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네. 바로 이제 링크가 돼서 클릭하게 들어갈 수도 있게 돼 있던데 네, 요거는 용도 지구 지정이고요. 아까 보셨던 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시가와 조정 구역의 지정, 각종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입니다. 네,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취소 구역. 네. 시행령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살펴보려면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네. 시행령을 살펴보고 여기도 용도 지역을 한번 보고 저도 공부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이 그 대지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개발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들여서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조였나? 네, 여기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 시행령으로 이제 아까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을 시행령에 의해서 세분할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아까 준주거 지역 여기 있고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네,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주거에 준하는, 네, 그리고 상업 기능도 조금 들어가고, 네, 업무 기능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치는 또 시행 규칙에 나오나 보네요. 시행 규칙. 네, 또 찾아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에서의 그 각종 건폐율과 용적률. 시행 규칙이 안 나오나? 시행령에서 나오는 건가? 저도 이거 국토계획법을 지금 공부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요. 뭐 기억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기억하지를 못해 가지고. 네, 그냥 요렇게 정의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세한 건폐율 용적률 수치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그리고 준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다른 이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네,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중공업 지역의 산업 활성화 종합 관리 방향입니다. 서울의 중공업 지역은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네, 최근에는 상업 업무나 주거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잠식이 돼요. 네, 아까 주거 기능 상업이나 주거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곳이 중공업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산을 위한 공업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 서울의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별 산업 입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입지를 유도합니다. 네, 또한 향후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타 용도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 이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네, 목표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혹시나 얼마나 됐는지 너무 오래되면 또 지겨워서 잘 안 보실 테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요. 네, 목표 2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끊어가도록 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뭐 광고 홍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저는 이근탁 탁군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좀 이런 동영상이나 SNS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수업도 강의도 듣고 혼자서 뭐 책도 보고 그러는 중입니다. 네, 블로그는, 네, 해피탁이라고 하고요. 네, 행복한 탁인데 여기 이제 영어 발음하기가 조금 쉬우라고 Y자를 붙여서 그냥 해피탁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읽으면은 타기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주소가 돼 있고 유튜브도 혹시 보시고 뭐 괜찮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끊어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